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Part 7 풀어보실 차례죠. 자, 여러분들이 미리 잘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Part 7은요, 여러분들이 연습 안 하시고, 그냥 대충 뭐 되겠지. 보통 Part 5, 6, 요 위주로만 자꾸 공부하시다 보면, 7은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7 직접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 시간 모자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Part 7도 일정 양을 정해서 꾸준히 좀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art 7 문제가 저희 이제 강의 자체가 이제 복화 위주로, 그죠? 문법과 이제 복화 표현 위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고 과정이기 때문에 Part 7을 많이 넣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정이고 그래서 어휘와 Part 7을 같이 묶었거든요. 근데 Part 7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교환 이렇게 다운 받으셨고 보고 풀어보신 거죠. 그래서 그 풀어보신 내용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요 교재가 이제 토익 채널 60이라는 교재인데 요 교재에서 발췌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Part 5, 7 이렇게 5부터 6, 7까지 있는 건데 요 교재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제가 꼭 지었다고 그래서 뭐 좋은 책이란 건 아니고 의미 파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교재에서 발췌했음을 여러분들께 밝혀드리고 요 교재도 나중에 뭐 시간 되시고 여유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교재에서 Part 7을 뽑아서 정리해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교환 받으시고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 강연을 제가 조금 이렇게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몇 강의 형태로 나누어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해드릴 텐데 자꾸 7 안 하시면 안 돼요.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꾸준히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Part 7을 들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7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떠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되느냐 요걸 좀 따져보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한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형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냐면 거기 보시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독해 구성 문제 이렇게 하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오케이. 거기를 보시면은 일단은 단일 지문이 몇 개 정도가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단은 Part 7은 153번부터 200번까지인데 153번부터 180번까지가 싱글 패시지고요. 그 다음에가 181번부터 200번까지가 이 더블 패시지라고 해서 이게 지문이 이렇게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걸 뭐하러 두 개를 집어넣겠어요. 그죠? 뭐하러 두 개를 집어넣겠어. 서로의 상관성을 따져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상관성을 따져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적 배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153번부터 180번까지를 푸는데 보통 한 20한 5분 정도 소요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1번부터 200번까지는 보통 한 20한 3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20한 2분에서 3분 정도. 오케이. 문제 수는 훨씬 더 이쪽이 많지만 제가 시간을 좀 엇비슷하게 드린 이유는 아무개도 더블 패시지다 보니까 읽어야 될 분량이 많고 서로 상관성을 따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이 꾸준히 돼야 되겠고요. 꼭 어떤 책이다 떠나서 요즘 나오는 Part 7 책들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art 7 책 하나를 또 따로 구별을 좀 구입을 하셔서 꾸준하게 좀 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되 시간을 꼭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는 게 매우 유익한 학습 방법이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형태의 시간 좀 맞추는 형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꼭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가 있냐면 이런 형태를 또 생각해 보실 거 있죠. 이제는 이런 형태들을 정리를 하셨으니까 자, 어떠한 지문들이 보통 시험에는 빈출로 좀 자주 좀 출제가 되느냐 이 형태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보통 지문들이 보통 153번부터 180번까지는 보통 구성 지문들이 8개, 9개의 큰 지문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지문들이 보통 이제 2문제나 4문제까지가 있는데 요즘에 4문제짜리는 거의 안 나오고 일반적으로 2개짜리가 거의 많고요. 가끔 가다 이제 3개씩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2개짜리 지문의 형태로서 문제가 출제되면서 이런 형태들이 이 정도가 나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의 형태가 어떤 게 있냐라는 걸 이제 한번 좀 이따가 정리 한번 해보실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181번부터 200번까지 나와 있는 더블 패시지라고 불리는 거 있죠. 교재에 잘 나와 있겠지만 프린트에 잘 나와 있겠지만 보통 세트당 2개씩에 출제되고 한 세트 문제짜리가 이거는 딱 5개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형태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수가 정리가 되는데 문항수는 이제 가끔 말씀드렸고 자 이제 독해 지문의 유형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지문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들 레터예요. 레터. 비즈니스 레터라든지 이메일 레터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터에 관련된 서신 구문들이 많은데 뭐 레터도 좋고 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에 관련된 비즈니스 레터도 좋고 아니면 뭐 메모 형식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쭉 한 이제 서신문의 형태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서신문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보통 한 10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개 정도에 출제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중 높은 10개 정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좀 정리해 보셔야 되겠고 내용들이 거의 뭐 아티클이냐 신문의 아티클이냐 내지는 뭐 광고냐 뭐 이런 형태만 다를 뿐이지 내용상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개 이상의 문제 유형이라고 보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많이 빈도수가 높은 거니까 꼭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일단은 제가 서원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거기에 독해 정복 요령 뭐 이렇게 하고 되어 있죠. 그쵸? 독해 정복 요령.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Part 7을 정리하시려면은요, 조금 요령 있게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 쭉 보시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정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비즈니스 레터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메모 따위 등은 전반적으로 뭐야? 8개에서 10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거의 내용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승진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회사로 이제 부임이 돼 간다거나, 부임 들어온다거나, 그 다음에가 뭐 퇴임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형태, 회사 내에서 어떤 비즈니스에 관련된 형태들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관련된 내용들이 뭐 이러한 것들이 뭐 비즈니스 레터뿐만 아니라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티클이라든지 내지는 뭐 사람을 구한다라든지 뭐 퇴임을 뭐 공지한다라든지 이러한 광고라든지 메모적인 형태에서도 이런 문장들이 메모적인 문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출제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프린트물 받아보신 거에서 맨 밑줄을 보시면 빈출적인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를 골라서 반복 학습하는 게 최고 좋은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출 주제를 잘 좀 잡아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가지 유형을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별로 정리를 해볼 때 유형 정리를 제대로 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첫 번째로 보통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비법 1 이렇게 하고 뭐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로 쓰이는 게 이제 상업 서신문 있죠? 그죠? 이렇게 서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팩스에 관련된, 그죠? 자, 팩스에 관련된, 죄송합니다. 팩스에 관련된 형태들이 많은데, 보통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약속을 한다거나, 그죠? 뭐뭐에 대한 초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가 거절사항이나 그 다음에가 사안에 대한 연기 등을 물어보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실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어떤 문장 구조로 시작을 하고 어떤 문장 구조로 이어갈 건가를 시작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초대와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보통 많이 출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도. 그렇지? 보통 초대 같은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초대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초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thank you, 그 다음에가 for, 그 다음에가 뭐 inviting me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그렇죠? inviting me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뭐 thank라든지 아니면은 invite 이런 단어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게 서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든 팩스든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여기에 관련된 초청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는 게 일반적이겠고, 그 다음에가 이제 몸통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몸통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보통 일정에 대한 뭐 여러분들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확정 따위를 나타내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뭐 초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뭡니까 제안이라든지 내지는 뭐 원서 접수 뭐 이런 거 형태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몸통에서는 요런 확인이라든지 확정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두 번째 second paragraph에 있는 문장 보시면은 잘 나와 있지만 if this date is not good for you. 만약에 이 날짜가 썩 좋지 않으면요.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주세요. 자, 뭘 알았어요? when. 그 다음에가 would be. when would be. 그 다음에가 a convenient. 그렇죠? convenient time. 그래서 편안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여러분들? arrange. 요런 단어를 끼워냈단 말이죠. arrange. 약속 시간 따위를 잡으세요. my schedule라든지 아니면 뭐 적절한 인터뷰에 필요한 인터뷰 schedule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arrang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약속을 잡아주세요라는 형태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마무리의 형태로서 보통 쓰는 게 보통 마무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입사원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나 초대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에서는 마무리는 보통 뭐야? 뭐뭐를 결과를 기대합니다. 뭐 이런 형태가 좀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과를 기대한다 형태를 갖고 나오는 맨 마지막에는 보통 look forward to라든지 그죠? look forward to 그래서 to 야를 기대고대 갈망한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look forward to 이런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끝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형태들을 갖고 나온 건데, 뭐, 얼핏 보기에는 뭐 가장 뭐 일반적이고 뭐 편안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장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별것 아니지만, 목적이 뭐니? 그러면 뭐야? invite. 초대를 위한 거구나. 제안을 위한 거구나. 내지는 뭐야? 뭐뭐에 대한 내용이니? 그러면 뭐야? 약속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뭐 하기를 바라니? 그러면 뭐야? look forward to 명사. 명사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순서와 위치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달라. 그런 게 초점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조금 더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이제 시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어떻게 또 정리가 돼야 되냐면은 그 밑에 나온 것처럼 뭐 be out of town 그래서 뭐야? 시내를 벗어나 있다라든지 on vacation 그래서 휴가 중이라든지 요 on vacation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토익 시험에서도 또 RC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전사 온 집어넣는 문제들도 유형들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가 뭐 postpone 뭐 연기한다라든지 그래서 요런 교재에 나와 있는 빈출 표현들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종종 등장하는 형태들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같이 한번 암기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죠. 자, 두 번째 유형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형태는 두 가지 정도씩 한번 끊어서 말씀드릴 건데 자, 두 번째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를 보시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채용에 관련된 지원서 형태예요. 요게 또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온 형태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내지는 뭐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오는 유형들인데, 자, 요런 게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니까 보통 여기다는 뭘 써요, 여러분들? 지원 동기 뭐 이런 거 집어넣겠죠. 그죠? 왜 이렇게 그죠? 하느냐? 지원 동기. 그 다음에가 장점.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 다음에가 내가 갖고 있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의 회사에 가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문장이 쭉 이어진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죠. 이런 식으로 문맥들이 이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죠. 자, 그래서 보통 첫 번째는 이제 실마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실마리는요. I'm writing to. 그래서 보통 뭐에 대한 날써요?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죠? 내지는 어디에서 이 광고를 봤다든지 그래서 광고에 대한 혹은 직업에 대한 어떤 직업 관련 출처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근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디서 봤다라는 그죠? 출처 따위나 근거 따위를 갖다 밝혀주면서 어디서 봤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라는 지원 동기와 더불어서 출처를 보통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표현은 보통 I'm writing 뭐 이런 식으로 문장 시작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I'm writing to 뭐 apply for 그래서 지금 for야에 지금 뭐야 apply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많이 시작하는 거죠. 뭐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쓰는 표현이 또 뭐가 있어요? I'm interested 나 관심 있거든 이런 얘기죠. 그죠? 자, 특별히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그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be interested in 이런 표현으로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가 어디서 봤었니? 그래서 뭐 advertised, 그죠? advertised.
그래서 어디에 광고되어진 형태를 보고 내가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원의 형태라든지 근거를 밝혀주는 거고, 그 다음에가 본문 쪽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 몸이죠. 그죠? 몸통 부분인데, 자, 몸통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두 번째로는 이제 지원에 대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자격 요건을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가 자격증은 어떤 걸 갖고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끌고 나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데, 요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본문에서는 보통 이제 graduated, 그렇죠? graduated. 자, 어디를 졸업했다라든지, 내지는 뭐 experienced, 그죠? 자, 경험을 어떤 식에서 갖고 있었다라든지, 그죠? 특별히 뭐 specialty in 어느 분야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격 조건이나 자격증 따위를 언급을 하는 게 본문에서 이런 식을 통해서 언급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이제 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요것 말고도 또 뭐야?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 장점을 많이 얘기해야지 회사에서도 뽑아줄 테니까. 그럼 이제 장점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나는 뭐한 사람이다. outgoing이다. 그죠?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잘 굉장히 좀 매치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뭐 win 명사, 그래서 명사에서 몇 번 정도, 그죠? 뭐 have win 내지는 뭐 won 이런 형태를 써서, win 동사가 여러분들 명사를 갖고는 뭐라 했어요? 명사를 얻다, 획득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었죠? have win이 뭐냐? have won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끼워 넣을 수 있는 형태들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갖다가 언급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마무리 쪽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대감을 나타내죠, 보통. 그죠? 그래서 후속사항이라든지 기대감 따위를 이제 마무리를 통해서 뭐 기대감이라든지 후속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제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결과 기대. 요런 걸로 이제 끝을 맺는데, 보통 요런 문장들은 보통 follow up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follow up 하면서 this letter. 이 편지에 따라서, 이 편지의 후속 조치로서 뭐를요? with a call.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다거나, 그래서 follow up이라는 형태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뭐 call you. 전화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뜻이겠죠? 자, in a week, 뭐 in a while, 내지는 뭐 조만간에, 내지는 뭐 in a week. 그래서 일주일 내로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자, to 뭐 하기 위해서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끝에는 보통 arrange라는 단어를 많이 붙여요. 그죠? 그래서 arrange, 뭐 arrange time이라든지 arrange schedule이라든지, 그래서 명사를 뭐 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하거나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쭉 끌고 온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들로서 마무리를 지어서 자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결과를 요청합니다라는 형태로 이런 문장 구조로 이제 많이 쓰이죠. 자, 제가 이거 쭉 하고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러한 문제의 기본적인 형태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이어지고 흐름이 이렇게 이해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그만큼 문제를 봤을 때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적인 조건은 어디입니까? 긴 문장 중에서 뭘 보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렇지, 보통 첫 번째 조건이라든지, 그죠? 자, 이 사람이 무엇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자격 조건이니까 뭐야? 두 번째 문단 내지는 마지막 문단 쪽에서 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문장의 흐름과 순서를 쭉 따라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형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한 문제 유형들을 정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가 빈출 주제 핵심 표현들 이렇게 쭉 하고 적어드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한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도 빈번하게 여러 번 읽어보시면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리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문제 유형들 있죠? 그거 가지고 몇 가지 형태를 간단하게 답이 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무래도
그 교재로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좀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art 7의 답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번에 있는 문제 2개짜리죠? 싱글 패시지 2개 문제짜리인데, 자, 요 문제짜리는 이걸 이제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같은 걸 이렇게 쓱 보시면,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이제 2번까지가 뭐에 관련된 문제더라, 여러분들? 요게, 그렇죠. 이메일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메일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메일 관련 내용은요, 첫 번째 보시니까 문맥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니까. 1번에, 자, what is purpose of a matter? 그래서,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나있는데, 자, 1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what is the purpose?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 목적이 뭐냐?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내지는 뭐 메인이 뭐냐? 이런 식의 문장들은 보통 투부정사에서 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답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A, B, C, D 지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A, B, C, D 지문이 전부 다 뭐로 시작했어?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란 얘기야? 투부정사를 본문에서 따라가 봐. 그 얘기야. What is the problem? What is the purpose? What is the main concept? What is the main idea? 이 전부 다 뭐라고요? 투부정사 찾아가 볼 수 있는 센스. 대신 어디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단에 있는 투부정사 형태를 골라내는 게 보편적인 형식이다. 그 얘기잖아요. 되셨어요? 자, 본문 가보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두 번째 줄 정도 되겠습니까? 자, 뭐라고 했어요? Good time. 좋은 시기인데 어떤 시간이에요? Good time. 뭐 할 수 있는 시간이래요? 투부정사 할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뭐 하래요? Review 할 수 있는 시간이래요. 뭘요? Regulations. 규정 규칙을 위해서 규정이나 규칙을 리뷰할 좋은 시기다. 뭐 때문에? 감기 때문에 요즘엔 사람들 너무 많이 모여. 결석하거나 아니면 뭐 퇴근하거나 조퇴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규정 규칙을 다시 한번 잘 되짚어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떤 회사의 규정과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형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지금 메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는 B번에 to remind 뭐하게? employees들에게 policy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을 뽑아낼 수 있는 형태고요. 자, 두 번째 것들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what are some employees required to do? 그래서 몇 명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이러한 사항들에 저촉이 되는 이러한 사항에 관련된 employees들은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를 받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어디 보시면 답이 나올까요? 두 번째 문장은 크게 보시면 이제 second paragraph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니까 employees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who are absent라고 시작했고요. may be required.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be required라는 형태를 그대로 쓰고 있네요. 그죠?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be required 투부정사 형태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하래요, 여러분들? present, 제시하래잖아. 뭐를요? physicians의 report를 여기서 의사의 보고서나 의사의 처방전이라든지 치료했던 근거 따위를 제시하십시오라는 형태죠. 그래서 이거 꾀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1번과 2번의 정답의 형태는 뭐 크게 패러프레이즈 하거나 뭐 어렵지 않은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가 3번부터 몇 번 문제예요? 오케이, 5번까지 문제네요. 자, 3번부터 5번까지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letter에 관련된 문장이죠. letter에 관련된 문장인데, 자, 3번 문장을 보시니까요. 자, 3번 문장 보시기 전에, 제일 위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To whom it may concern.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 표현이 뭐냐면, concern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걱정, 근심하다 이런 표현만 쓰는 게 아니라, 관계자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련성이 있다라는 동사적 의미가 있거든요. 걱정, 근심하다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to whom it may concern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부서에 누구에게 뭔가를 보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팩스라든지 이메일 따위 보낼 때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자 보세요. 담당자께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구조적인 형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whom it may concern 이래서 여러분들이 담당자께, 담당자 보세요. 이런 표현이었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3번 문제 뭐라고 했어요? Why? 왜 편지가 왜 써졌니? Why? 사실은 뭘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Why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목적이 뭐니? 이 편지 쓴 목적이 뭐니? What is the purpose? 뭐 이런 문제나 똑같은 유형 아니겠어요? 자, 뭐 찾는다? 첫 번째 문장에 투부정사 형태에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좀 빠를 수 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들도? 자,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나왔어요? I'm writing to report. 뭐 하기 위해서인데요? report.
뭐를요? an error를요. 뭐에 대해서요? my telephone service bill. 그래서 내 텔레폰 서비스, 전화요금에 관련된 에러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통보하기 위해서 이 편지 쓰는 겁니다. 뭐야? complaint letter라 그 말이에요. 그죠? complaint letter.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평, 불만을 토론하기 위해서 거니까 정답이 C번 바로 떨어질 수 있겠죠. 자, 4번에서는요. 자, what 하고 나왔고요. 자, what is southern telecom이요. 자, most like to do next.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표현에 most likely라고 나와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most likely to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들인데 자, 요것들은 보통 뭐뭐 할 거니라니까 보통 우리가 inference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imply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추론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그죠? imply나 infer 그래서 추론이나 추측하는 거니까 뭐를 할 거라고 예상합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에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본문에 직접적으로 뭐 할 거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의미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를 할 거다라는 것들은 이런 지문의 단어들, 그다음에 most likely to라든지 what will be next,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는 지문들은 전반적으로 추론에 관련된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답을 찾기보다는 조금 유추해 보셔야 되는 건데, 자, 문장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나요? 4번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고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건 아무래도 후반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답으로 잘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셔도 문장 하반부 쪽을 이렇게 쭉 보시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맨 마지막에서 뭐가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보낸 사람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지금 뭡니까? 조안나 트로피입니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I 하고 나왔잖아. 그죠? 내가 뭐 할 거야? appreciate. 고마워한다란 말이에요. 뭐를 해주면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If you. 이때 you는 뭐야? 회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회사가 뭐 해주면 좋겠다? issue. 발행해줬으면 좋겠다. issue. 그렇죠? 발행해주면 좋겠다. 뭘 발행해주면 좋겠니? 하고 물어봤더니 corrected. 그죠? corrected bill이니까 여러분 뭐야? 이 corrected bill을 본문에서 뭐로 받은 거야? revised bill. 이런 형태로 받은 거죠. 그래서 Part 7의 기본적인 형태는 여러분 알다시피 말바꾸기예요. paraphrase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 corrected라는 형태를 revised, 말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정된, 개정된, 새로 바꿔놓은 이런 얘기니까 corrected bill을 보시면서 정답에 revised bill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 Part 7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art 7에서 쓰이는 형태 유사한 표현들 많이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렇게 쭉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Part 7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교실이 많이 좀 출제됐는지는 또 한번 정리해 드릴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꼭 좀 기다려 주시고 연습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가 5번 보시면은요. 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This lette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is included.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다. 그죠? 뭐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be included.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보통 뭐예요, 여러분들? enclosed. 동봉되어 있다라든지 내지는 find. 찾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문장으로 본문에서 나오는 게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올라가서 쭉 보셨더니까 어디 부분 나오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도 보통 이런 것들은 시작하는 부분보다는 중간이나 하단 부분에 많이 나오겠죠. 그럼 중간이나 하단 부분에서 enclosed나 find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어휘들이 어떤 문장에서 나오는지를 쭉 하고 보셨더니 하반부 쪽에서 뭐라 했어요? If you compare 뭐를 비교해 본다면요? enclosed copy of the bill. 그래서 이런 영수증을 복사한 복사본을 동봉했으니까 이걸 확인해 보면 니네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에러를 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거 아니니? 라고 이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겠어요? 편지에 포함된 것은 C번에 나와 있는 copy of the bill. 그래서 그 영수증에 대한 복사본을 갖다가 동봉시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paraphrase한 단어와 어휘들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어서 빨리빨리 적용시킬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 6번부터 10번까지 4개짜리 지문인데 흔히 말해서 이제 더블 패시지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더블 패시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문제가 6번부터 10번까지 해서 5개 문항짜리죠. 더블 패시지라고 불리는 거고요.
자, double passage. 그래서 두 가지 지문짜리인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job opening. 그래서 뭐야? 구인에 관련된 내용이죠? 사람을 얼마만큼 어디에 장소에서 구한다라는 얘기인데, 누가 구인을, 광고를 낸 겁니까? 그랬더니 영업 관리자가 낸 거예요. 그죠? 영업 관리인이. 그래서 영업 관리인이 구인에 관련된 사항을 쭉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거기에 응답하는 형태가 누구야? 그러니까 관리인이 근데 누구래요? 여러분들 문장 끝에 보시니까. 관리인이 누구래요? 이름이 스티브래죠. 오케이. 스티브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야? Human Resources에서 인사관리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랍니다. 자, 밑에 쪽에서는 이 다음에 표현에서 뭘 받아줬어요? 이 밑에 쪽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회신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다 어플라이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인데, 자, 이걸 쓴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쓴 사람은 맨 마지막에 나와있죠? 토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사람이고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아까 나와있는 스티브. 그죠? 오케이. 미스터 스미스니까 스미스 스티브인데, 스티브 스미스였죠? 오케이. 그래서 스미스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스티브 스미스에게 보낸 거였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낸 내용에서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내용이 복잡할수록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혹은 그 관련된 내용에 무엇에 관련된 내용인가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빠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문서를 보낸 거고 거기에는 응답 차원에 누가 응답 차원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어플라이를 했구나 보내줬구나 이런 것들이 좀 상호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니까요. 6번 문제 보시니까 자, 뭐라고 나왔어요? 자, 6번 문제에서는요. What is stated? 언급된 게 무엇입니까? Requirement. 보통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격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자격 조건은 어디 보면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자격 조건은 시작하는 문장 보면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문장 쪽을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시작하는 문장 쪽 보시니까 어디 보면 나왔나요? 본문에서 보시니까. 그렇죠. 자격 조건은 본문에 보통 요 내용을 갖다가 조금 정리 한번 해보면, 지금 구인하는 문장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뭐야? 책임감. 하는 일이죠? 하는 일, 그죠? key responsibility. 그래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가 나온 내용이 자격 조건이 있죠. 신입사원은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이제 전반적인 구성을 보면, 그럼 본문 6번 문제 자체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requirement, 자격 조건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정답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본문에서 the successful 이렇게 나와 있죠? successful candidat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성공한 지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입사원 정도가 되겠죠. 캔디데이트가 뭐였어요? 성공을 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신입사원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성공한 후보자, 지원자라는 표현은 신입사원 정도를 되는 겁니다. 신입사원이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에 대한 자격 조건을 갖다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뭐 해야 된대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디그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3년 이상의 세일즈 매니지먼트로서의 3년 이상의 매니저로서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가 학위를 어디에도 갖고 있는데요. 디그리니까 보통 이제 대학교만 나오면 된다. 이 정도 되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리퀘어먼트에 대한 사항이 나왔으니까, 자, 본문 6번에서는 정답이 A번에, 그죠? prior experience가 적어도 몇 년? 3년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네요. 자, 7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7번 문제를 보시니까, 자, not included,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responsibility에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야? responsibility니까 하는 일 정도가 되겠죠? 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쭉 찾아보시면은 C번에 work closely with Steve Smith라고 나와 있는 건데, 스티브 스미스하고의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마케팅 팀과의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C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스티브 스미스가 아니라 마케팅 팀이라는 형태로 바꿔주셔야겠다는 얘기였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까지가 이제 첫 번째 지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고 있는데요. 자, according to announcement에 따르면 what happened?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June 30. 그래서 6월 30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보통 이게 날짜 나온 것들은 뭐야? 날짜만 찾아보면 쉽잖아요. 금방금방. 근데 이게 숫자적으로 안 나오고요. 숫자적으로 안 나오고 보통 이제 영어식 아라비안 표현 안 하고 준이라든지 제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가 언제 시작했는데 2개월 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숫자적인 트릭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나올 때는 조금 더 긴장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니까 어쨌든 간에 6월 30일 날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내용 보시니까 뭐가 좋습니까? 6월 30일 날짜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그렇죠. 첫 번째 페이퍼, 첫 번째 지문에서 맨 마지막 보시니까 deadline, 마감일이 언제래요? for application에 관련된 마감일이 6월 30일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 30일 날짜에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시는 거니까 마감일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8번에 B번에 Personnel Department가 Stop Accepting Application. 데드라인을 뭐라고 받은 거예요? Stop Setting, Accepting Applications. 이런 형태를 이제 데드라인으로 받아준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의 말바꿔치기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얘기고, 자 9번하고 10번 좀 이제 마지막 지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 9번 보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 What Ecourt makes Tony Fowler라는 사람이요. 자 suitable candidate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For advertised position. 그래서 광고에 나타나 있는 직책에 왜 이 사람이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무엇이 이 사람의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뭐 이런 표현인데, 자 어디 보시면 나왔어요, 여러분들? 본인의 두 번째 표현에 나오겠죠. 이 사람이 내가 왜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고 왜 어플라이 되는지에서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 혹은 그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기다린다라고 나오는 게 문장의 흐름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8.7에서는 왜 했니?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퍼의 첫 번째 부분이나 두 번째 부분 정도를 보시면은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위치상으로. 그죠? 논리의 전개상으로. 자, 그럼 이제 보시니까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여기 여러분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어디를 보시면 좋을까요? 두 번째 편지의 첫 번째 문장을 쭉 하고 보시니까, 자 뭐라고 나왔냐면은 두 번째 문장 조금 지나 보니까 activities of negotiation. 그래서 협상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클라이언트와 협상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가 organize sales work schedule을 with a marketing 팀과 굉장히 잘한대요. 본문에서 요구했던 뭐야? 마케팅 팀과의 협조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원하는데 내가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직시 해주고 있고, 뭐 말 돌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정답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B번에 마케팅 팀과 확실하게 제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혼동하기 쉬운 게 이제 A번이에요. 그래서 he has 2 years of sales experien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에서는 어디 보시냐면요, 지금 하반부 쪽인가요? 이쪽을 쭉 하고 보시면은요, 요게 3년 동안 아니라 본문에서는 원래 몇 년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3년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5년인가요? 그쵸? 굉장히 방금 읽었던 부분들 바로 뒤에 보니까 5 years ago. 그래서 5년 전에 내가 started working. 내가 일을 시작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험은 5년 차예요. 그죠? 근데 벌써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2 years. 2년밖에 안 된다는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답에서 오답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10번을 보시면요. 10번 마지막 문제인데, 자, according to letter에 따르면은요, 왜 이 사람이 이 포지션에 관심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관심이 있는지,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내용인데, 자, 정답은 뭐 의외로 간단하게 본문에서는 나와 있죠. 자, 본문에서 두 번째 문장 맨 마지막 제줄을 보시니까 I have to relocate from Melbourne. 그래서 호주에 있는 멜번이라는 도시에서부터 to London으로 내가 뭐 할 거예요? Within next 3 months. 그래서 3개월 이내로 이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가 볼 땐 내가 당신 회사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훑어보시고서 가능한 한 빨리 회신을 좀 부탁합니다. 왜 당신 회사에 했다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겠지만 내가 런던으로 이사 가게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맨 마지막에서 발표해주고 있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문장이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그래서 조만간 빠른 회신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문장에 look forward to라는 문장으로서 예의 없이, 그죠? 예외 없이가 아니라 예외 없이 문장을 끝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part 7이 원래 강의하기도 사실은 조금 지리한 맛이 있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뭐 지리지리한 맛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재밌는 것만을 생각하고 뭐 하고 싶고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art 7 조금은 좀 지루하고 어려우고 딱딱할 수 있지만 이거 꾸준히 연습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형과 패턴을 그 갖고 계신 그 프린트 아웃된 그 유인물들 있죠? 그거 갖고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프린트물들 갖고만 당기지 마시고요. 자꾸 보시면서 정리해보시고 확인 좀 꼭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되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리뷰도 한번 해보시고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도 꼬박꼬박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